지난 금요일에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쳤습니다. 171만 8천원. 플러스 29.95%. 상한가는 17년 만이었어요. 근데 그 사흘 전엔 같은 종목이 124만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. 그리고 그 124만원을 찍은 날이 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고 발표한 날이었습니다. 한 분기에 영업이익 60조요.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. 지난주 화요일부터 사흘 동안 14.65%, 9.61%, 5.64% 내리 빠지면서 누적 27%가 날아갔어요. 그 중에 두 번째 날인 29일이 문제의 실적 발표일이었는데 그날 장중에 124만 6천원, 마이너스 19.61%까지 갔다가 140만원 선에서 겨우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피랑 코스닥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요. 장 보고 계셨으면 뭘 해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. 시가총액은 사흘째 되던 날 970조로 내려앉으면서 3개월 만에 1000조가 깨졌습니다. 옆에 있던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19% 넘게 밀렸는데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시총의 47%를 차지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5000대까지 주저앉았어요. 근데 이 폭락이 시작된 자리에 하필 역대 최대 실적이 있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. 실적 자체는 진짜 좋았어요. 매출 79조 3천억에 영업이익이 60조 5천억.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57%, 557% 늘어난 건데 분기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입니다. 영업이익률이 76%라는 게 사실 좀 비현실적인 숫자잖아요. 100원어치 팔면 76원이 남았다는 얘긴데 상반기 영업이익만 98조고 매출은 처음으로 100조를 넘겼거든요. 심지어 순이익은 93조 9천억으로 영업이익보다 33조가 더 많아요. 순이익률이 118%라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는 저희도 확인을 못했고요. 어쨌든 숫자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분기였습니다. 근데 딱 하나 어긋난 게 있었어요. 증권사들이 미리 내놨던 예상치가 영업이익 64조 7천억이었거든요. 실제는 60조 5천억. 6% 정도 모자랐던 거죠.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컸냐? 22개 증권사 전망이 거의 한 자리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에요. 다들 비슷한 그림을 그려놓고 기다렸는데 그 그림에서 살짝 벗어난 거죠. 이유로는 범용 D램 가격 상승폭이 37%에 그쳤다는 점, 그리고 HBM사가 2분기 끝물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이번 분기 기여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컨퍼런스콜에서 주주환원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도 실망 매물을 불렀다는 말이 있고요. 그러니까 회사가 못 번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미리 정해둔 눈금에 못 미친 겁니다. 근데 5% 어긋난 걸로 20%가 빠지진 않잖아요. 여기서부터가 이번 폭락의 진짜 구조예요. 코스피 전체 신용융자 잔고의 36%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몰려 있었습니다.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은 일정 선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그냥 팔아버리거든요. 그게 반대 매매인데 1월에 565억이던 게 6월엔 3,935억으로 6배 가까이 늘었어요. 나이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제일 가파른데요. 반대매매 계좌가 357개에서 1,174개로 늘었고 금액은 791% 증가했고요. 여러분이 만약 이 구간에서 빚을 내서 들어갔다면 팔지 말지를 고민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. 기계가 먼저 팔았을 테니까요. 외국인이 3조 3천억을 던지는 동안 개인이 5조 2천억을 받아냈는데 그 받아낸 손에 빚이 섞여 있으면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구조가 됩니다. 그리고 이 타이밍에 바다 건너에서 두 개의 상장이 있었어요. 7월 10일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ADR을 올렸습니다. 청약에 260조가 몰렸는데 공모 규모의 7배였고 실제로 40조를 끌어왔어요.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조달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라는 평가가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불과 19일 전까지 이 회사는 전 세계가 돈을 싸들고 줄을 서던 회사였던 겁니다. 그런데 7월 27일 중국 CXMT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해요. 첫날 공모가 대비 465% 올라서 시가총액 700조, 중국 본토 1위에 올라섰습니다. 이 회사가 IPO로 확보한 14조 중에 상당 부분을 D램 생산 라인하고 차세대 기술에 쓰겠다고 밝혔거든요. 중국이 D램을 쏟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다시 돌기 시작한 거죠. 그리고 사흘 뒤 하이닉스 시총 천조가 깨진 겁니다. 그럼 이게 버블이 터진 걸까요? 여기서 한번 짚고 갈 게 있는데 닷컴 버블 때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. 1995년에 2달러였던 주식이 2000년 3월에 80달러가 됐던 그 시절의 상징 같은 종목이요. 근데 그 상승장 한복판에서 시스코가 겪은 제일 큰 조정이 12.3%였어요. 1998년 LTCM 사태로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36.7%였고요. 버블이 부풀어 오르는 동안에는 그 정도까지밖에 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. 이번 저점은요 58%입니다. 장중 기준이고 종가로 따져도 53%였어요. 근데 반대쪽 얘기도 있어요. CXMT가 중국 내수를 자기가 다 흡수해버리면 오히려 글로벌 수급은 편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. 어느 쪽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. 그리고 금요일 하이닉스는 상한가를 갔습니다.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. 간밤에 미국에서 MS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면서 클라우드 부문이 43% 성장했다고 발표했거든요. AI 투자가 계속될 거라는 신호로 읽힌 겁니다. 그날 코스피는 1포인트가 올랐어요. 17.91%.
역대 최대 상승률입니다. 근데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어요. 그날 외국인은 8조 7천억을 샀고 개인은 10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. 둘 다 역대 최대예요. 사흘 전에 5조 2천억을 받아냈던 그 손이 오르니까 10조를 던진 거죠. 그러니까 사흘을 내리빠뜨린 것도 하루 만에 되돌린 것도 하이닉스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. 그 사이에 이 회사가 한 일이라고는 회장이 자기 돈 48억을 들여 자사주를 산 것 정도였고요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SK 하이닉스는 역대 최고로 벌었고 사흘 만에 27%가 빠졌고 나흘째에 상한가를 갔어요. 이 세 문장이 전부 참인 이유는 주가가 실적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기대와 실적 사이의 거리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. 기대는 목표 주가가 420만 원까지, 청약이 260조까지, 비투가 38조라는 집계까지 나올 만큼 부풀어 있었고 실적은 거기서 5%쯤 비켜갔을 뿐인데 그 5%가 20%가 되는 데는 하루도 안 걸렸어요. 그리고 그걸 되돌리는 데는 남의 회사 실적 발표 하나면 충분했고요.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그 회사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를 벌 거라고 믿고 있느냐일지도 모르겠습니다.